네, 제17회 세계해양포럼 수산 세션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과 발표자분들 또 토론자분들께서는 무대 위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좌장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입니다. 발표 3건을 들었고요. 주제어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이 블루푸드, 영양학적, 환경적 가치를 갖고 있는 블루푸드와 이 최근에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 푸드테크 기술의 접목, 이 과정에서 이제 소비자 중심의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이 연결해서 이 세 분의 토론자, 지정 토론자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최근 푸드테크 관련해서 가장 국내에서 선도해서 이제 이 정책적인 내용들을 발굴하시고 연구 사업을 하시고 확산시키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이제 서울대학교 이기원 교수님 참석하셨고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 소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기원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계에서 한 분 또 나오셨는데요. HN 노바텍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 김양희 대표님은 국내 유일한 대체육 소재 기업이라는 성과를 이루면서 최근에 이제 다양한 대체육 식품 개발 확장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김양희 HN 노바텍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개하실 지정 토론자분은요. 아까 이제 우리 이혜성 교수님이 설명하실 때 이제 노피마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산계에서는 이제 노피마 사례들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이 양식 쪽에 이제 실증 단지를 갖고 계신데요. 갖고 있는 기업 기관인데 최근에 이제 한국의 스마트 양식 이 푸드테크 개념을 좀 확장해서 생산 쪽에서의 그 푸드테크 개념, 스마트 양식을 주도하고 계시는 부경대학교 박정환 교수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황준성 과장, 해양수산부 황준성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가장 바쁘신 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이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해양 포럼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수산 정책 전반을 다 다루시는 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자분들은 다 한번 이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순서대로 한번 이제 토론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7분 정도씩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원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세계해양포럼 주제인 블루테크노미 분야에서 오늘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식품에 대해서 세 분 연자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당연히 저희가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즐거움과 건강과 가치 소비를 다 포함하는데요. 항상 이제 먹는 거의 문제는 양의 문제에서 시작하다가 질의 문제로 시작하다가 오늘 블루푸드라고 하는 가치 소비에 대한 환경까지 ESG를 고려하는 산업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이겠죠. 오늘 이제 이 자리가 이제 부산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 달이면은 이제 월드 엑스포, 세계 엑스포가 이제 개최지가 확정이 됩니다. 2030년에 이제 세계의 이제 문제, 인류의 문제를 국제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주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런 블루푸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떤 성공 경험을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이제 우리가 오히려 알려주는 그런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이제 완전히 들어서서 5가지의 어젠다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자, 앞으로 미래의 인재는 어떻게 보면 가치 중심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제 해결형 인재가 될 것이지 지식을 외우는 현재는 아닐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제는 질문하는 인재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하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거, 예, 디지털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럼 이제 디지털의 핵심은 초개인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직접 음성 인식 AI하고 코칭을 받겠죠. 오늘 내가 뭘 할 건지, 뭘 먹고 싶은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추천하는 건 틀림없이 AI가 저를 위해서 대신 추천해주는 그런 라이프가, 그런 삶의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먹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먹을 거냐? 예, 그게 기후 변화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탄소 문제입니다. 탄소.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산에서만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가공하고 조리할 때 쓰고 이걸 집에 배송할 때까지 유통에 쓰는데 조리할 때 또 에너지를 쓰고 음식 남으면 버리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작게 보면은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30%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50%가 먹는 것과 관련된 어떤 생활 습관에 의해서 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죠. 그 면에서도 이제 블루푸드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러한 것들에는 이런 어떤 탄소의 문제도 있지만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방금 전에 앞서서 우리 김범근 박사님 발표하신 대로 우리나라 초고령화입니다. 예, 올해부터 100만 명씩 이제 은퇴 인구들이 느는데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 만성질환을 2개 이상씩 갖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질환에서 피해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음식을 알고 먹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인분을 아십니까? 자기한테 맞는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자신의 남보에 대한 이슈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식량 공급이 원활치가 않은 게 인구가 지금 50년 사이에 80억 인구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명도 늘어나고 반려동물이 또 한 1,500만 마리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 수준의 단백질, 고기를, 육류를 섭취하는 게 이제 반려동물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블루푸드가 대안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양식하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도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먹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건강하고 가치 있게 소비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하신 세 분께서 어떤 것들을 추천하고 조리할 건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거기에 맞게끔 맛있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낼 것인지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이제 이런 블루푸드를, 또 블루푸드에 테크를 붙이는 블루푸드 테크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오늘의 어떤 행사에서의 어떤 발표에 제가 좀 부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생태계가 되려면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기술자도 있어야 될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사업화할 수 있는 어떤 민간 영역에서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정부나 이제 공공의 영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저희 표현은 창발가라고 하는데 이제 퍼스트 무버가 필요하고요. 이 퍼스트 무버들이 그 안에서 경쟁하다 보면 베스트가 나올 거고요. 그 베스트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기업, 넘버원 기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넥스트 동원 산업이 나오고 또 넥스트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블루푸드 또는 블루푸드 테크 산업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제가 오늘 앞에 발표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규영 교수님 간략하게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화 세상에서의 초개인화에서의 그 가치 소비와 건강 소비,
이 만성 질환에 대응하는 건강 소비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식량 안보 문제까지 두루두루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력 육성과 기업 창업 이런 데까지를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산업 전략도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HN 노바텍 김양희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HN노바텍 대표 김양입니다. 저희는 그 대체 육류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그 처음에 이제 대체 육류에 대해서 그 연구를 시작을 했을 때 이미 국내외 많은 그 업체에서 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그 관련 특허도 촘촘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다른 소재를 좀 찾아보자 해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서 그 고기맛 인자를 이제 추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조류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고기맛 인자를 추출을 하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그 대체 육류를 제품까지 그렇게 개발을 하고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국내에서 지금 대체 육류 그 소재를 개발에 성공한 회사는 저희가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걸 저희가 이제 어떤 천연 물질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천연 향미 소재로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 최근에 그 뭐라 그럴까 그 언론 외국의 그 한 언론에서도 대체 육류가 그 뭐라 그러지 그 어떤 탄소 배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에는 배출은 이제 현저히 줄였지만 그 온갖 식품 첨가물로 이제 가공이 된 초가공 식품이다 그런 비난을 이제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비자는 요즘에 이제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건강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초가공식품이라는 비난을 좀 벗어볼 수 있는 그런 그 천연식품 소재 개발 같은 게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환경과 건강을 함께 생각해서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대체 식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양희 대표님. 결국 대체육 시장 개발에 있어서도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이제 이 개발을 계속해 나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 조금 이따 한 번 더 이 대체육 시장을 개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도 조금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은 부경대학교 박정환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박정환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클리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블루푸드, 블루 테크노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좋은 연사님들 그리고 좋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포럼에 초청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몇 건의 이런 블루푸드 관련된
세미나나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수산식품의 어떤 영양학적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 팩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들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수산식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기존에 있던 영양학적 가치에 덧붙여서 사회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블루푸드라고 하는 어떤 신생어, 신생어라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어떤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세미나나 이런 쪽에서 다니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블루푸드를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라고 하면서 약간 좀 낯간지러운 소리입니다만은 블루푸드는 사랑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다닙니다. 실제로 이제 그 영양학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개인의 어떤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사랑일 테고요. 그리고 이제 수산이라고 하는 분야가 기존의 농업이나 축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산업적으로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소비 형태 부분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농업이나 축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수렵 활동이나 사냥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식량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시적인 형태인 수렵 활동, 즉 이제 어업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농업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어떤 길러내는 산업인 양식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현 시대에 이제 공존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산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블루테크, 블루푸드를 향후에 이제 개발을 시켜가는 과정 중에서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소비 형태의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라고 하면 실제 최빈국들 그리고 최선진국들 이 양쪽에서 사실 수산물의 소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진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육류의 소비가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어떤 영역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이런 블루푸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최빈국의 국가들에게는 생존이 걸려 있는 식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사회적인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제가 두 번째로 표현을 하고요. 블루푸드가 가지고 있는 또 가장 핵심적인 측면 자체가 생산 활동 그리고 소비나 활동 과정 중에 그런 탄소 배출이나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저감시킨다라는 취지에서 놓고 보자면 우리 바다 그리고 그 지구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놓고 봤을 때 아주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축산이나 농업과 비교해 봤을 때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다.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블루푸드가 전 세계적인 어떤 산업의 한 축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아까 발표 중에 이제 정여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물 수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산물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수렵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 양식을 통해서 생산되어지는 것들도 대부분의 경우에 환경에 의존하는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생산성의 안정, 가격의 안정 등 이 그런 어떤 계절적인 어떤 시의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변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지금 블루푸드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시장에서 물론 소비자 중심에서의 어떤 사고의 전환이라는 관점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생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안정화를 시키는 것도 이제 저희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 블루푸드 아까 이제 김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블루푸드 또는 블루테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식품의 가공이나 소비 형태, 유통의 또 관점에서만 당연히 머물지 말고 생산 과정의 그 생산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 기자재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포괄을 해서
총체적으로 좀 좋은 협력 구조를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차원에서도 이게 누군가의 어느 부서의 파트다, 어느 누군가의 부관의 소관이다라고 하기에는 지금의 현대 사회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범부처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방안들을 서로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끝맺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수산 부분에 조금 특화돼서 이제 이 전반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고, 결국은 생산 쪽까지 다 끌고 들어가는 이제 큰 그림에서의 이 블루푸드 푸드테크 기술의 확장성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주로 이제 우리 해양수산부 과장님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데 일단 과장님 토론을 듣고 그리고 발표자분들께 못다한 얘기를 조금씩만 간략하게 들어보고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해수부에서 수산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황준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모셨던 우리 수산정책을 총괄하셨던 분이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혹시나 발표하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시면 내려가서 혼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서 결국은 이제 저희들을 질책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동안 수산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 중심에 우리가 수산업을 해오다가 한 2, 3년 전부터 저희들도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바뀌는 게 이제 교수님도 저희들이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이 교수님도 이제 수산을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자. 플랫폼 자체를 다시 짜자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마본부장님이 주관해서 국내 이제 5대 수산물을 수출과 소비자 관점에서 수산 혁신을 어떻게 생산까지를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생산된 수산물을 온물 형태에 잘 팔아보자가 우리 수산 정책을 하는데 핵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찾는 수산물을 얼마나 더 만들어내고 수산물이 식품화가 원물이 아닌 가공식품화가 돼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발굴을 해서 그걸 잘 길러내는 생산 시스템을 역으로 만들어내자 해서 아예 관점 자체를 생산 중심에서 소비자 관점,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서 지금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한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책을 저희들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현재 이제 또 하나가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수산물을 이제 식량 주권적 관점이란 걸 이제 저희들이 표현을 쓰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식량 안보적인 측면은 이제 단순한 먹거리적 측면인데 식량 주권적이라는 건 사실 소비자 선택권을 좀 더 집어넣어서 소비자가 내가 원하는 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내가 원하는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식량 주권적 관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국민들은 새우를 원하고 킹크랩을 원하는데 우리가 과연 계속 넙치만 생산하고 우럭만 생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먹거리를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먹고 싶어하는 제품을 수산물을 편하게 찾을 수 있고 그게 내 음식 식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 중심적인 이제 체계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인 이제 블루푸드는 이제 저희들도 지금 가장 이제 이슈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 거꾸로 이제 수산물 국내 이제 활소비 시장은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우려 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반대로 우리 식품영양과 교수님들과 이제 논의를 해보니까
오히려 초고령화 시대로 가면 수산식품이 더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건강식에 대한 영양학적 측면이나 건강식에 대한 그런 니즈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수산물의 원물 소비는 줄어들지만 거기에 영양 섭취라든가 이런 걸 이제 우리 식품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은 소유가 있을 거라서 거기에 맞는 정책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치 소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그동안은 그 수산물이 먹어서 건강하고 몸에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진짜 좋은 거냐? 이제 그 부분들을 교수님들하고 이게 전 세계 논문들을 서치해서 진짜 어떤 수산물을 먹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습니다라는 걸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는 이제 그런 이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주제인 블루푸드 관련해서는 지난해 저희들이 이제 뭐 대책을 하나 수립하느라고 사실 저희들이 좀 늦었었습니다. 이 교수님 모시고 저희들이 강연도 듣고 급격하게 이제 지난해 이제 해수부가 블루푸드 이제 저도 직접적인 참여해가지고 블루푸드 관련해서 이제 각종 기업들도 만나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 정책을 하면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 우리는 사실 생산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생산에서는 우리나라 시스템상으로는 우리가 특정 수산물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결국 블루푸드 쪽에서 배양육이라든가 K식품, 우리가 K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양육이라든가 이제 블루푸드 식품화를 가지고는 분명히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뭐 아직도 배양육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뭐 한 2, 3년 정도 우리가 뒤쳐져 있긴 하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만 조금 이루어지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R&D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R&D도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전용 펀드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루푸드 펀드도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정부 자체적으로 우리 이제 수산 쪽에서도 관련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는 수산 정책 자체를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조금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우리 산업계도 좀 받아들일 이제 변화가 좀 우리 해수부가 하는 정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책들 좀 많이 만들고 근데 이제 블루푸드 산업에 우리 박 교수님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결국 가장 우리나라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문제는 원료 공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식품 원자재 공급이 수산물이 잘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새로운 이제 생산 시스템 혁신까지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부 황준성 과장 토론하셨고요. 최근에 해양수산부가 엄청 그 소비자 관점의 정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현장을 소비자 관점에서 바꿔보면 다른 모습이 될 거다. 이 시각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이 발표자들 잠시 토론을 듣기 전에 이기용 교수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떻게든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 정책으로 하기가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 최근에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이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성공 사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분야든 간에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바꾸긴 되게 어렵고요. 결국은 뭔가 이 분야에서 앞서 있고 이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이런 공공 영역에서 대학이나 정부나 언론이 이제 그런 성공 사례들을 똑같이 기회를 주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사람이 부족한 기술이나 자본을 엮어주는 이제 모델이 중요한데요. 그걸 이제 과거에 우리가 클러스터라는 개념은
되게 하드웨어 중심인데 지금은 이제 민간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의 어떤 시발점은 일론 머스크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넥스트 김봉진, 뭐 이수진처럼 진짜 카카오 네이버 나오다가 지금의 배달의 민족, 뭐 쿠팡, 야놀자 나오듯이 결국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웰피시 대표님처럼 기존에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는 뭔가 좀 젊고 또 이제 꿈이 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이 일단 혁신을 좀 해야 되고 대학의 역할이 이제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런 민간에서의 어떤 이런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런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마지막 하나는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되게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푸드테크학과를 만들 때 다 반대하셨습니다. 일단 국립대학에서 영어 썼다. 두 번째 약어 썼다. 푸드 테크놀로지 안 썼다. 뭐 우리 옆에 과장님 당연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 전공하고 또 뭐가 다르냐? 기존에 식품공학과도 있고 영양학과도 있고 보건대학원도 있는데 뭐 항상 이게 정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나니까 농식품부 장관님이 저의 모델을 똑같이 가져다가 타부처를 설득을 하신 거죠. 이게 당연히 범위도 넓어졌고 첨단 기술을 가지고 성공 사례도 되게 많다. 마지막 하나는 푸드테크가 해양이나 농업과 수산보다 좋은 건 뭐냐면 민간 투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농수축산의 한계점이 정부의 지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쪽 푸드테크는 사실은 민간이 하고 있는 거를 도와주는 형태이고 또 하나 마지막은 이게 시장이 되게 큰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기후 문제나 건강 문제나 식량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실증이 되면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과거에 우리가 농산 또는 수산 또는 농업, 어촌 이것보다는 세계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첨단 기술을 젊은 사람들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뭔가 사업화 나가는데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자본도 도와주고 뭐 사업도 좀 도와주고 이런 정책도 도와주는 좀 더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어떤 신산업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좀 더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성공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 김양희 대표님 제가 최근에 대체육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은 있는데 이제 정말 경제성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쟁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이 식품과의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 이게 환경적, 건강적 가치 뭐 이런 한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런 경제성의 문제들이 계속 제기는 되고 있거든요. 대표님 입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지 뭐 몇 년 정도를 더 가면 이게 조금 이제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인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글쎄 앞으로 몇 년 후에 더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그거는 저도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체 육류나 대체 식품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체 육류나 그런 대체 식품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관심을 받고 좀 떴다가 지금은 조금 좀 수그러드는 그런 이제 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우리 이제 먹거리는 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식량 안보 뭐 그런 위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체 식품은 뭐 천천히 그렇게 가겠지만 계속 아마 성장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런 저희가 활용하는 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가 이제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 그렇게 이제 그런 것으로서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또 기후 변화를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희 이제 수산 그런 식품 그 대체 식품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이제 좀 자부심을 갖고 예,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천천히는 가지만 성장은 꾸준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천천히 결국은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천천히 성장해 나갈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 역할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황 과장님 잘 좀 들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자분들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한 3분 정도씩 드릴게요. 그 못다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플로어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다한 얘기라기보다는요. 제가 너무 간단하게 감각 소비자 과학 그런 감성공학적인 접근법을 소개를 드려서 뭐 다 이해를 하시기는 어려우셨겠지만 이런 사람의 그런 감각 기능이 어떻게 생리 활성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향미 성분들이 후각 기능을 통해서 먼저 사람과 만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먹기 전에 이제 후각부터 만나고 시각부터 만나기 때문에 long distance sense라고 하고 사실 후각과 시각을 통해서 많은 수산물의 퀄리티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쉽게는 이런 앱 서비스를 통해서 수산물의 뭐 비닐이 어떻게 변하면 뭐 눈 모양이 어떻게 변하면 뭐 이렇게 퀄리티 큐가 되는 것들이 어떻게 됐을 때 어떤 상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이해하고 내가 괜찮은 퀄리티구나. 이걸 다뤄서 뭐 먹어도 되는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감각적인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식품의 퀄리티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맛적으로 즐기는 거 이전에 이미 그런 퀄리티 판단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피마에서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앱으로 뭐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그런 수산물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감각적으로는 또 너무 예민한 소비자들이 사실 컴플레인도 많이 하고 아예 트라이를 안 해보고 이렇게 니오포비아가 생길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 그거를 유발하는 물질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체 식품을 만들거나 다른 식품 가공을 위해서 활용할 때도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를 잘못하면 굉장히 비터해지고 어프 플레이버가 오히려 더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초 과학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어느 민간 기업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서 기업들의 소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large 그런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같이 병행하면서 같이 과학기술을 성장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인구 고령화라던가 또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 고령층화 식품과 또 대체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앞에서 이제 그 패널 토론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또 이제 중복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서도 소비자 관점, 또 저도 이제 수요자 관점 이런 식의 이제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라던가 또 뭐 매체에서 언론에서 나오듯이 맞춤형이라던가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춤형이라든가 그 개인의 소비자의 맞춤형 그리고 또 수요자의 맞춤형 뭐 이런 식품들을 다 수요자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연구 결과나 실제적으로 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미비하지 않았는가 사실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보고요. 지금 앞서서 이제 발표를 드린 것처럼 또 인구 증가, 또 환경적인 문제, 또 그다음에 급속한 인구 고령화 이런 환경들로 인해서 정말로 이 소비자들을 위한 그 맞춤형 또 소비자 관점에서의 연구 개발이라던가
또 그들에 맞춰서 또 제품을 제공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혜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감각적인 특성도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공적인 측면들 사실 가공적인 측면들하고 이 감각적인 측면들은 이 사실 뗄래가 뗄 수 없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연구자기적인 측면에서 좀 더 수요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농식품부나 이 과기부에서 역시 푸드테크 10대 그 분야를 이렇게 만들면서 재정적인 그 건전한 지원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역시 또 블루푸드라고 하는 키워드를 내세워서 또 해수부에서 또 이런 지원 정책을 이제 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 사실 해수부나 이 농식품부나 좀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쪽에 이제 원료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지원이 된다라는 이제 좀 한계점은 좀 있겠지만 뭔가 같이 움직인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사실 해수부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이제 양식 부분에 있어서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또 화두가 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블루푸드라는 것을 그 정책적인 것으로 또 내놓으면서 이 많은 발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서 또 소비자들도 인식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그 청년 창업가로서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발표를 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많은 업체들이 매우 영세하고 또 어업인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이게 혁신이 돼야 되고 이제는 소비자 편의에 맞춰서 우리가 가공식품을 만들어야 한다. 근데 그건 알겠는데 내가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가 하기엔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다 동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제도적인 지원이 많이 부족하더라 이런 문제점들이었는데 한 3년 정도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제는 수산식품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 또 해수부를 넘어서 중기부에서도 이제 로컬 사업의 한 영역으로서 어촌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촌 지역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산식품 가공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들은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2세, 3세 분들도 여기에 어떤 가능성을 느끼고 점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많은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고 어떤 식품을 가공을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가 사실 별로 없어요. 수산식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공식품은 뭐 장류나 젓갈류, 건어물류가 되겠는데 실제로 저희도 건어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해썹 인증을 받은 건어물 공장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유휴 기계를 가지고 있는 공장을 겨우 정말 어렵게 섭외를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입장인데요. 아직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식품이 다른 식품 분야에 비해서 조금 느릴진 몰라도 어떤 식품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는 걸 저희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수산식품 분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정률 대표님 그 웰피쉬의 도전이 순항할 수 있도록 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플로어에서 질의를 하셔도 되고요, 코멘트를 간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 손을 드시고 그 마이크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나 코멘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 거 보니까 빨리 식사로 가시려고 그런가요? 저기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중간, 네. 아니요, 뒤에 보시면. 전열 대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 과정과 또 유통에서 부패와 아주 뭐랄까 위생관념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이 주제에서 나온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아무래도 수산물이다 보니까 위생적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직접 관련된 부분을 개발하고 있진 못하지만 분명히 포장 방법이나 유통 방법에 있어서 계속해서 보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식품 산업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유통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그 기술에 맞춰서 식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일단 수산물의 기본은 이제 선도 유지와 관련된 유통 과정과 이제 이런 이 안전 관리 이게 굉장히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조금 우리가 수산업 현실에 조금 떨어져서 이 블루푸드의 관점과 테크의 관점에서의 식품 산업의 좀 미래적인 모습들을 좀 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최완현입니다. 사실은 황 과장님께서 제가 당혹스럽게 그래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한 수산 쪽 수산 행정을 한 30년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은 조금 같으면서도 다른 쪽인 해양생물자원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긴 합니다만 제 오랫동안 몸담았고 나의 고향인 수산물에 있어서 정말이지 최근 몇 년간 아까 우리 황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몇 가지로 진단을 해주셨는데 진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사실은 조금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몸담고 수산 정책을 할 당시에는 진짜 말 그대로 생산자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게. 그랬던 것이 지금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진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식자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수산 원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 체계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산업화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봤고요. 우리 수산물의 그 특성상 농산물처럼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가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긴 합니다. 요즘 아쿠아컬처의 개념으로 양식이 발달하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게 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변화들이 뭐 이전부터 사실은 식량 주권적 관점이 있는 표현들은 20년, 30년 전부터도 굉장히 큰 화두로서 있었습니다만은 보다 그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섬세하게 다양한 분야로 지금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분화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봤고요. 김양희 대표님께 아까 제가 이야기를 봤을 때 이건 지금 뭐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 해양생물자원관에서도 건강기능식 식품 건기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원물, 원자재를 해양생물에서 어떻게 뽑아내는가 하는 문제들이 지금 관심사입니다. 예컨대 대체육약과 원재료에서 당초 콩에서 지금 해조류로 갔는데 바이오매스는 미세조류가 더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상업화가 안 돼 있고 아직 원가 개념이 안 나 있는 문제긴 한데 과연 이제 전 당장 지금 옆에 우리 저 실장이 계십니다만은 콩과 해조류와 해양 미세조류를 가지고 원물로 했을 때 경제적 분석, 비교 분석, 효능 분석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숙제를 안고 갑니다. 제가 오늘 뭐 정말 좀 새롭게 몇 년 만에 수산 파트로 와서 제 고향으로 와서 지금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는 이런 현장에서 이
토론하고 있는 주제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뭐 예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세계해양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가 유통과학기술, 유통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수산물은 커피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교육이 가장 활발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치 사슬이 제일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의 우리 식품 산업 전략, 그러니까 수출 전략에서 수입 전략에 있어서의 그런 기술들, 이 긴 가치 사슬 내에서 어떻게 이제 식품을 수출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과학으로 풀어보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기획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서 이제 푸드테크, 블루푸드 이렇게 이제 조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블루푸드가 결국 블루푸드로 명명된다고 블루푸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과학적 가치들, 영양적 가치들 계속 입증하고 결국 환경적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그 결과물로 블루푸드라는 명명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오늘 발제해 주신 그리고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 영양적 가치 그리고 소비자 관점 어떤 맞춤형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전에 하드웨어적 접근에서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상당 부분 바뀌면서 앞으로의 수산업 전략 그리고 식품 전략에 있어서 기술을 통한 성장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50년간 사실 수산물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돼 왔고 자원 부국에서 자원 빈국으로 수출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패러다임을 깬 게 이제 노르웨이가 성장하면서 세계 2위 수출국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아까 노피마의 사례도 양식 쪽 발전도 있었지만 식품 쪽 발전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기술 우위의 수출 전략이 이제 수산업 분야에서 좀 싹트야 될 시기가 온 걸로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그런 소프트웨어적 접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오늘 해주신 정여울 대표님 혁신적 이 젊은 기업들이 창업해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여건과 기반을 만들어가는 정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블루푸드,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서 오늘 세계해양포럼 제17회입니다. 세계해양포럼 수산 세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지게 세션 이끌어주신 8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좌장님과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 제17회 세계해양포럼 수산 세션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료 전에 잠시 무대에 계신 우리 발표자분들, 좌장님들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기념 촬영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대 위로 다시 부탁드릴게요. 8분 앞으로 모시고 오늘 기념하는 기념 촬영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과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 8분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기념패를 전달 드릴 텐데요. 이 기념패를 앞으로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보여주시면서 촬영하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잠시 기념 촬영을 진행한 후 본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정적인 세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와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수산 세션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